이번에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드디어 응답을 했습니다. 병립형을 가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군소정당 당 원로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몰아붙였고 이재명은 굴복한 형태 같습니다. 이재명이 약간 좀 굴복한. 이번에 이제 그 선거제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드디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 준연동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이거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회견을 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단어들, 이게 제가 일단 들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주변 분들, 정치 쪽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분들조차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봤던 용어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에 띄었던 표현들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라든지 이중 등록이라든지 준위성정당, 그냥 위성정당도 아니고 준위성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쭉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는 조금 뉴스에서 다루지 않을 법한, 요게 이제 결정이 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해가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까?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병립형으로 가자는 의견을 냈는데 이쪽에서 이쪽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왜 이재명이 최종 키를 쥐고 있나요? 그렇죠.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거 선거제도 이거 바꾸는 것조차도 5천만의 목소리가 들리기는커녕 이재명 혼자만의 얘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기자회견 요거 하기 직전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2개의 기자회견문을 준비했었다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하나가 이제 병립형으로 가는 거, 나머지 하나가 준연동제 유지하는 거.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이재명이 이제 딱 하나 결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제 소속돼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될지를 잘 몰랐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그게 취지가 군소정당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군소정당이 꼭 선이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진보당, 강성희가 있는 진보당이 과연 좋은 정당입니까? 그 사람 목소리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기본소득당 용인도 그렇고 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김우겸 같은 사람을 낳은 그 정당. 대체 이런 정당, 이번에도 조국당, 송영길당, 뭐 이준석당, 이런 정당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잖아요. 근데 따라서 사태를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핵심은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가 관철되었는가에서 이재명의 의지가 관철된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문재인, 그다음에 군소정당, 그러니까 민주개혁 세력, 그다음에 저 김부겸이나 유인태 같은 당 원로, 이런 사람들이 폭넓게 연합을 해서 이재명을 몰아붙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지가 관철됐고 이재명은 굴복한 형태 같습니다. 이재명이 약간 좀 굴복한. 병립형을 가려고 했었는데 병립형으로 가다가는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너무 강도 높게 진행되니까 이러다가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이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받자가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다. 안 받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그러니까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 총선 이후의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것 같고,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164명이거든요. 근데 81명이 좀 오래전에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81명이면 이게 과반이 거의 육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였죠. 그러니까 이게 준연동형, 병립형 이런 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간명하게 봐야 될 거는 이재명의 권력 의지가 꺾였다. 그리고 어떤 이재명을 포위했던 여러 당 원로, 문재인 전 대통령, 군소정당, 민주개혁세력. 민주개혁세력이라 하면 제야에서 뭐가 결성되어 있냐면 정치개혁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전통 제야거든요 이게. 여기가 또 이렇게 해서 연동형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의 의지가 관철됐다, 이렇게 보는 게 현 상황에서 맞는 분석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민 대표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발표하기 직전에 문재인이랑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썩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유쾌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기 대권을 생각해서 뭔가 조금 다른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병리평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 내에서 비례를 갖게 되는, 제3지대는 조금 이제 뭐 물거품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대권을 위해서라도 시민단체 등등등 힘을 합쳐가지고 제3지대가 조금 발판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문재인이 얘기했고,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 지금 해설을 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지보다도 문재인의 권력 의지가 조금 더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만약에 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소 정당이 더 활개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위성 정당을 어쨌든 만든다 그래서요. 그거를 갖다 준 위성 정당이라고 교묘하게 포장했지만 그냥 위성 정당입니다. 사실상 뭐 네. 준 위성 정당, 그러니까 위성 정당이건. 근데 네. 이거를 만드는 것도 그런 문재인 같은 그런 제3 세력들이 다 원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결과는 똑같잖아요. 뉴스에 나오듯이. 근데 병리평일 경우 요 비례의 어떤 비례대표 의원들을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건데,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군소정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들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떤 입김보다는 그 군소정당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외형상 똑같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준연동제로 가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적인 이재명의 그런 어떤 입김보다도 제3지대 입김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시민단체 등등등.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